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세 번째 파트에 나오는 변액보험의 이해라는 부분에서 우리 기본 강의, 정규 강의 시간에서 다루지 않았던 아주 구석진 몇 가지 정도만 더 이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여러분들 143페이지 이제 상품의 구조라는 부분에서 거기 이제 현금 흐름 방식에 따른 보험료 산출이라는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요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보험료 산출하는 방식이 현금 흐름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2013년도 4월 이후부터는 예전에 3위원 방식에서 현금 흐름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우리 보험 중에서는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있죠. 그쵸?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도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은 종신보험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이 바로 보장성 상품이고, 변액연금이라든지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은 저축성 상품이죠. 자, 그걸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보장성 보험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죠? 내가 종신보험 가입할 때는 나 사망보험금 1억짜리 가입할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좀 가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가입하는 대상자, 즉 연령에 따라서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비쌀 거고, 연령이 낮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보험료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보험 금액을,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나면은 보험 금액을 계산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험료를 산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료 산출형, 현가형 이렇게 돼 있죠. 뭐예요? 지금 가입을 하는데 나중에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입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떤 현상들이 이제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현상들에 따라서 이 정도의 금액이 나갈 것이다라고 보험회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산해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면 되는지를 이렇게 보험료를 계산해 낸다라는 게 바로 산출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입하죠? 우리 연금보험 가입할 때 나중에 얼마 연금 탈래요 라고 해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저축성 보험은 나 매달 10만 원씩 저축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불이되는 이자에 따라서 만기에 타는 금액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보험료부터 나 얼마 낼래요 라고 해서 만기에 또는 연금 금액들이, 만기 금액은 나중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 결과에 따라서. 즉 뭐예요? 보험료는 누가 결정해요? 가입하는 자가 벌써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추가적으로 계산해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비산출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료 산출형과 보험료 비산출형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보장성 변액보험과 저축성 변액보험의 현금 흐름 방식에 의해서 보험료를 계산해 내느냐, 계산해 내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기억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가셔가지고 저 뒤쪽으로 쭉 넘어가실게요. 넘어가셔가지고 어디를 잠깐 보실 거냐면은 159페이지에 자, 변액보험 수익률의 투자 수익률 예시표라는 게 나와 있죠. 예시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예시표와 관련된 부분들 뭐 정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요, 지금. 자, 우리 투자 수익률 마이너스 1%를 가정할 경우에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하는 경우. 자,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이 쭉 지날 때 여러분들. 자, 사망보험금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851만 원, 그리고 1922만 원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났을 때 얼마 나와 있죠? 4,921만 원. 4,921만 원 이렇게 20년 경과 시점에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죠. 사망보험금 계산해 보니까. 자, 근데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사망보험금은 여러분들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사망 당시에 적립금 요 금액을 가지고 사망보험금으로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요 금액이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네요. 그러면 만약에 20년 경과 시점에 이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사망보험금이 얼마 나올까라고 하면은 이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죠. 자, 뭐예요? 우리 GMDB라는 게 있잖아요. 최저보증이라는 거, 최저보증. 기납입보험료, 기납입보험료로 최저보증하잖아요. 연금, 저축성 보험은.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 위에 보니까 만 40세, 70세 연금 개시 종신형 연금으로 10년 납했대요. 자, 그리고 월납 기본보험료는 50만 원씩
50만 원씩 여러분들 1년이면은 우리가 600만 원 낸 거죠. 근데 10년 냈으니까 얼마죠? 6천만 원 낸 거예요. 기납입 보험료는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그러니까 이때 사망해도 여러분들 4,921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6천만 원이 사망보험금 나온다. 뭐 이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30년 되는 시점에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 얼마예요? 4,419만 원 이제 사망보험금 나와 있죠. 근데 이제 30년이 되는 시점은 여러분들 40세가 가입해서 70세부터 연금 개시 시점이 되니까 만약에 이 금액이 적립금이다. 4,419만 원이 적립금액이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 GMAB라는 게 가입을 했다라고 우리 지금 위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뭐라고? 첫 번째 줄에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적립금 금액이 우리가 기납입보험료하고는 같지는 않지만은 최소한 기납입보험료 이상은 최저 보증해주는 그런 보증 옵션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거를 정규 시간에 풀어가지고 뭐 설명드리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과 기간별로 보니까 해지 환급률이 뭐 58%에서 79%, 우리가 10년이 지났을 땐 여러분들 83.6%,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갔죠. 왜 올라갔을까요? 투자 수익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해지 환급률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5년 차, 20년 차, 우리 30년 차 이렇게 보니까 해지 환급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죠. 왜 떨어질까요?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수익률은 계속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 10년 차에서 83.6%의 해지 환급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10년 동안 총 낸 돈이 6천만 원인데 그 중에 전부 우리가 해지 환급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해지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83.6%를 해지 환급금으로 받는다.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쭉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우리 173페이지에 변액보험 가입 성향 적합성 진단이라는 표가 하나 나옵니다. 표. 자, 표에서 여러분들 우리 뒤쪽에 4장에서 우리 적합성 진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하셨죠. 그래서 적합성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의 투자 성향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 이제 적합성 진단 결과서 해서 표를 보니까 중간이 위험 중립형이에요. 거기서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 위험을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는 위험 회피형, 아주 엄청 좋아하는 경우는 공격적인 위험 선호형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3등급인 거고, 이건 5단계로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안정추구형 그리고 적극 투자형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위험 중립형 정도의 개념 정도만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험 중립형이라고 해서 원금 손실을 아예 안 본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예 안 보는 것은 안정추구형 쪽이겠죠. 그래서 안정회피형, 위험회피형, 위험회피형은 원금 손실을 아예 안 보는 거, 위험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위험 중립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내할 수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위험 손실 위험을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적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일정 수준 추구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는 위험 중립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위험 중립형 정도로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변액보험과 타 업권 실적 배당 상품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일반적인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비라는 게 없잖아요. 사업비가 없고 단순하게 이제 펀드와 관련된 판매 수수료, 판매 보수, 그리고 펀드 운용과 관련된 펀드 비용들 요것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사업비라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이 리턴이에요. 고수익 상품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보험과 같은 안정장치가 없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예요. 엄청나게 고위험에 따르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변액보험은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두 가지를 여러분들 비교한 표가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우리 예시표에서 채권형 펀드 예시표가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채권형 펀드는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주식만 안 된다라고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채권형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 해가지고 내부에 이제 박스가 하나 나와 있는데 거기에 주식은 없죠. 주식 말고는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각종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산채, 교환사채, 예금, 적금, CD, RP, 파생상품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형 펀드가 파생상품에 투자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다라는 거, 요 우리 예시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점검 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외의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 뭐 추가적으로 뭐 설명을 뭐 드릴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에 이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그 우리 약관 주요 약관의 주요 내용 파트에서 여러분들 보험계약 대출과 관련된 부분 잠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19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198페이지에 우리가 보험계약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특별계정 방식으로만, 즉 뭐예요? 보험 계약자가 있었다. 그리고 일반 계정 회사에 약관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은 이 특별 계정에 있는 적립금을 빼다가 이렇게 약관 대출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을 취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원리금 상환하게 되면은 여기로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일반 계정 방식으로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일반 계정 방식은 뭐냐면은 이 특별 계정에 내 적립 금액이 있잖아요. 이거를 담보로 보는 거예요. 담보로 보고 이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반 계정에서 담보물이 있으니까 너한테 그냥 빌려줄게. 그죠? 그리고 갚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자도 여기로 안 들어와요. 모든 이자는 회사 일반 계정의 이익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계정 방식이다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 또 추가적인 수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일반 계정 방식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특별 계정 방식 기본 강의, 정규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계약 관계자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 변액보험은 여러분들 특별계정에 적립금액이 있죠. 이 금액을 빼오는 방법을 볼게요. 첫 번째는 해지하면은 나오겠죠. 해지 환급금. 두 번째는 중도인출. 세 번째는 여러분들 약관대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 빠집니다. 자, 이런 빠지는 금액은 해지 환급금이 나오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사망, 그렇죠? 또는 만기, 사망해서 이제 보험금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빠지는 건데, 자, 해지 환급금이라든지 중도인출이라든지 약관대출은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거예요. 이 계약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계약자. 자, 그리고 보험금만 수익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가 또 나왔던 적이 뭐냐면은 변액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은 보험 수익자가 수령한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험과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들인데, 이것도 변액보험에 이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보험기간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같은 것을 우리는 전기납보험 이렇게 얘기하죠. 전기납보험. 자,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것을 우리는 단기납보험 이렇게 얘기하죠. 납입 형태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기납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유니버셜 보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전기납보험이에요.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 단기납보험을 취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변액 종신보험이라든지 변액 연금보험,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단기납보험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물론 전기납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기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은, 자, 변액 종신보험은 단기납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럼 틀린 말이죠. 단기납을 선택하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우리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만 하면은 변액보험 파트 여러분들 제3장 뭐 추가적인 뭐 가려운 2%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많이 해보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4편 추가적인 우리 2% 부족한 부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